곶감을 말리기 시작하면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민들은 넉넉한 겨울을 나기 위해 본격적인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데 김장은 어느 가정이나 빼놓을 수 없는 월동 준비다. 김장하는 날이면 이웃이 함께 모여 손맛을 나누는 게 우리네 인심이다. 누구네 김장에는 어떤 젓갈이 들어갔느니, 누구네 집은 몇 포기를 담았느니 정담과 양념을 함께 넣는 게 김장하는 날의 풍경이다. 김장만 해두어도 월동 준비의 절반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빛깔 좋은 메주콩을 푹 삶고 나면 본격적인 메주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이 또한 겨울을 앞두고 준비하는 큰일 중에 하나다. 한 집안의 장맛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 메주를 쑤는 일은 맛깔스러운 장을 만드는 데 기본이다. 월동 준비의 절반이 김장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한겨울 안방을 따뜻하게 해줄 땔감 마련이다. 제곡제곡 쌓여있는 장작은 그 자체가 든든함이기도 했다. 장작을 뒷곁에 쌓아두어야 안심했던 때도 있었지만 창고에 연탄을 들여놓아야 마음 놓던 시절도 있었다. 연탄이 석유나 가스에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도 연탄은 서민들의 안방을 훈훈하게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 차오르는 선술집.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겐 하루의 피곤을 달래기에 그만이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꽁치 몇 마리와 막걸리 한 잔으로 고단한 일상을 풀어내는 사람들. 연탄불에 구워 먹는 맛을 아는 이들의 발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옷에 냄새가 배어도 연기가 피어올라도 그 맛 때문에 이런 집을 찾는 것이다.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맛이 있어 이 식당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연탄불에 굽는 돼지고기 역시 가스불과는 그 맛이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연탄불을 고집하고 있다. 예전에 그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이런 식당은 지난날의 맛과 향수를 동시에 자극한다. 네, 연탄이다 구야. 네. 이게 그 연탄 그 전에 장작불로 떼는 거 그런 맛으로 나오라고 연탄불에다 구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는요 양념해가지고 연탄불에다 구워서 주면 손님들이 최고 좋아해요. 식당 안에 화덕을 넣고 직접 고기를 굽는 집이 드문 것은 가스와 냄새 때문이다.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식당에서도 상당수는 주방에서 먼저 연탄으로 구운 다음 가스불에 데워 먹고 있다. 그래도 처음부터 가스불로 굽는 것과는 맛의 차이가 있다고 상당히 한다. 그 감칠맛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삼겹살을 이거 이제 생고기고 그런데 아주 고소한 게 참 맛있어요. 늦가을의 정치 어린 낭만도 잠시. 낙엽이 떨어지면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집에서는 난방을 연탄으로 하고 있다. 두세 장이면 하루를 거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안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연탄을 떼고 있다.
추운 날은 불구멍을 좀 더 열어놓는 것으로 난방은 충분하다. 물론 예전에는 음식을 만드는데도 연탄불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가스의 간편함으로 연탄불에 직접 냄비를 올려놓는 집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창고 한켠에 쌓여있는 연탄을 이제는 향수 어린 추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들에게 연탄은 여전히 가까이 있다. 특히 IMF 이후 소규모의 점포나 가게에서는 연탄 난로를 설치해 난방비를 줄이고 있고 지금도 연탄 난로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무실 운영비도 빠듯한 사람들에게 연탄 난로만한 것도 드물다. 틈나는 대로 한두 장씩 들여놓아가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던 과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무실에 지금 다 지금 지금 사무실에 지금 올라가던 석재기만 되거든요. 그 석재기만 339 뭐라 2,600원이라도 260원이라도 석재기만 얼마라 600원하고 600원 720원인가? 그 하루 720원 천원도 안 들이니까 그래 얼마나 싸요. 우리 석유 떼려면 아무리 못 가져도 저게 뭐라 5,000원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석유 한 통 10,000원 하니까. 이제 제쳐내기가 힘들었지. 그건 이 사람아 있는 사람 얘기고 제쳐내기가 없는 힘들었지. 사람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벌면은 그 이제 낯장으로 쌀값은 안 오집니다. 별도로 주머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 낯장으로 우리도 그랬어. 나도 30대 시절에 살림할 적에 하루 10,000원 생기면은 7,000원은 안 오집니다. 넣고 3,000원은 내일 다시 부을 수 있는 여건을 맨들이 하니 이렇게 겉에다 놓고 쓰는 거야. 그러가고 지내가면서 쌀집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세대건 한 마리건 한 대건 팔아다 갖고 쌀단에다 갖다 붓는겨. 또 탄도 새내기 꼬여가지고 자꾸 갖다 돈 되는 대로 사서 싸놓는겨. 그게 월등준겨. 석탄은 근대 공업사회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너지원이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생산 자원인 석탄은 19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1965년에는 무연탄 생산이 1,000만 톤을 돌파할 정도로 연탄은 대다수 일반 가정의 연료로 쓰였다. 70년대 석유 파동을 겪고 난 이후 연탄은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혼선으로 연탄 파동이 나기도 했고 60년대 후반에는 무연탄 생산이 후퇴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연탄 산업은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 여러 차례 희비가 엇갈렸고 석탄 산업의 서양화를 앞당기고 말았다.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주택가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일일이 지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다리품을 파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니다. 산동네나 계단이 많은 곳에 배달할 때는 배달비가 더해져 연탄 한 장에도 몇십 원의 차이가 났다.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무게를 지고 오르는 일은 웬만한 청년조차도 힘이 드는 일이다. 특히 배달 차량이 많지 않던 때에는 지게를 지고 한참을 걸어가야만 했다. (1차) 유류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너나 없이 연탄으로 난방을 바꾸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르기도 했다. 급기야 연탄 손수레를 끄는 배달원에게 야간 통행증을 발급해 수요를 충당한 적도 있었다. 이런 파동을 겪자 에너지 비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됐다. 연탄을 비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때맞춰 연탄을 가는 일도 살림하는 주부들에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때로는 한밤에 연탄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잠을 설쳐가며 연탄불을 갈았고 가끔 연탄불이 꺼지기라도 하면
이웃집 연탄불을 빌려와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틈이나 갈라진 방바닥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기도 했다. 연탄 구하기가 힘들었던 때에는 주부들이 머리에 이고 나르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나마 일반 가정집은 다행이었다. 4, 5층 높이의 아파트에 연탄을 들여놓을 때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기도 했다. 1980년대 역시 연탄은 서민들의 주요한 연료였다. 78년 173개에 불과했던 탄광이 82년에는 350여 개로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석탄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석탄 산업은 궁벽지고 가파랐던 세월을 지고 가는 지게꾼처럼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충남 보령 지역은 한때 탄광만 해도 80여 개, 광부가 6,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석탄을 캐던 각종 장비들은 박물관의 전시품으로만 남아있다.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석탄 합리화 사업에 따라 이 지역의 탄광은 모두 문을 닫았고 광부들 또한 일부는 강원도 탄광으로 일부는 뿔뿔이 흩어져 그 자취를 박물관만이 지키고 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연탄 소비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추진되었다. 1988년 소비된 무연탄 2,500만 톤이 지난해 410만 톤으로 뚝 떨어진 걸 보면 생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은 석탄가루 날리던 날들이 흑백사진 몇 장으로 지난날의 번성함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그 보령 지역은 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40년간 그 석탄 산업을 주로 해왔던 고장입니다. 전국 생산의 한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 상당한 그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던 그 중요한 산업이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석탄이 심층화되면서 삼리화 사업이 89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광산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박물관만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에는 그 조개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탄을 그 흙에 개가지고 쓰던 그런 형태에 불과했으나 6.25 피난지에서 19공탄이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그 서민들의 연료로 사용을 하다가 78년도에 그 22공탄이 개발이 됐습니다. 22공탄은 그 구멍 숫자는 19공탄보다 많기 때문에 연료는 적게 들어가고 구멍이 많은 반면 그 열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 각광을 받고 현재까지 그 연탄 공장에서 22공탄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 지역의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갱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형 갱도를 만들었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크게 공헌한 석탄 산업. 그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석탄 박물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하 400m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내 설치한 것이다. 막장에서 굴을 뚫고 채탄을 하고 운반하는 과정이 모형으로 꾸며지긴 했지만 지난해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 수만 해도 18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산 교육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폐광된 탄광의 일부는 냉풍욕장으로 탈바꿈해 한여름 피서객들의 더위를 식혀주거나 버섯 재배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박물관 야외에는 실제 탄광에서 사용했던 대형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광부들을 실어 나르던 객차, 갱도에 공기를 주입하던 발전기, 석탄을 날랐던 탄차들만이 석탄 소비가 왕성했던 시절을 짐작케 하고 있다. 충남 서천의 화력발전소로 가는 기차에는 무연탄이 실려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100만 톤의 무연탄이 사용되고 있는데 충남 지역 탄전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다. 당초에는 보령 탄전의 석탄을 사용하다가 합리화 조치 이후 지금은 강원도의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연탄 화력발전소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60년대만 해도 총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해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루었다. 석유를 비롯한 해외 자원을 수입할 달러도 없었고 들여올 운송수단조차 변변치 못했던 당시로서는 화력발전소가 산업시설의 동력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불과 40년 사이 국내 무연탄으로 발전하는 양은 전체 발전량의 2%가량. 결국 우리나라 전력의 거의 전부를 수입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에서는 석탄의 가스화 연구가 한창이다. 석탄을 연소하면 유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석탄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석탄을 가스화하는 것이다. 또한 석탄은 화석 연료 중 가장 풍부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는 더욱 높다. 더구나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게이지 위치가 여기 현재 여기인데 이거 좀 레벨이 더 올라갔으니까 좀 레벨을 낮추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석탄 하면은 먼저 우리가 연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석탄을 가스화하는 이 기술은 아주 첨단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석탄을 가스화해야 되느냐?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하석연화지라 하면은 우리가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석유나 천연가스는 우리가 현재 매장되어 있는 양하고 앞으로 사용하는 양을 볼 때 앞으로 가용연한이 약 40년 내지 5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은 지금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그 양의 추정량이 약 한 400년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연가스나 석유는 이 지역적으로 어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파동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석탄은 세계 각곳에 산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석탄 파동이라는 건 없죠. 그리고 특히 세계 그 전력의 약 한 40%는 거의 석탄으로부터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석탄이 현재 이렇게 매장량은 많지만은 석탄을 연소해서 전력을 만들 때는 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주로 그 환경 문제라든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산가스 양이 많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석탄을 가스화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이라는 이런 연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00년 초부터 한국전력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가스화 장치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석탄의 가스화 연구는 에너지를 무기화할 경우를 대비해서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연구 사업이다. 석탄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지금 석탄 가스 속에 들어있는 H2S, 5000 ppm의 H2S를 현재 20 ppm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탄을 청정연료로 쓰겠다는 발상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석탄 발전이 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시 행정부 이후로 청정 석탄 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비전 2021이라는 새로운 제로 에미션 에너지 플랜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연소를 시키면
그 연소시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효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5% 내지 37%를 보고 있는데 그런 효율을 새로운 개념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석탄을 기존같이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가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기로 만들고 또 연료전지를 쓰고 해서 효율을 기존보다 상당히 높이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 방식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나오면서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CO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석탄을 가스화한 다음에 그 가스 속에 들어있는 다른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이 CO2를 거의 100%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탄 가스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굴연한이 석유보다 10배가량 긴 석탄은 석유 고갈 이후 인간이 결국 다시 의존해야 할 주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석탄이 공해 배출이 많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에 힘입어 다시 미래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연탄을 생산해온 대전의 합동연탄. 연탄 제조 산업은 최첨단의 석탄가스와 연구와는 달리 사양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의 연탄 공장 91개가 올해 11월 현재 69개로 줄어든 사실을 볼 때 그 형편을 알 수 있다. 그나마도 정부의 생산 보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명맥을 잇고 있을 정도다. 이곳의 연탄 원료는 강원도에서 들여오는데 구매된 원료는 저탄장의 열량별로 구분해 저장한다. 최근 들어 난방비가 부담되는 농가에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올해에도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주로 이제 외곽지로 좀 하고 대전 시내권 아직 떼는 집이 좀 많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전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탄이 대전 시내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화훼단지도 좀 많이 쓰고요. 양계장이나 축산도 좀 많이 좀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연료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 연탄으로다가 많이 바꾸고 있어요. 또 100만 원이 기름값으로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은 이 연탄으로는 한 4, 50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그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연탄 만드는 일만 올해로 10년째를 맡는 송재경 사장.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0만 장 가까이 찍어내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연간 평균 560만 장가량을 생산해내고 있어 송 사장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연탄을 제조할 수 있도록 혼합을 제대로 하는 것은 열량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연탄을 다 배워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배합해가지고서 조금 이제 좋은 탄하고 조금 나쁜 탄하고 탄이라는 게 크랭카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배합해가지고서 저쪽 한 군데서 몰아가지고 다 같이 나가고 있어요. 무연탄 1톤으로 생산되는 연탄은 대략 280장 정도로 톤당 원료 가격은 정부 고시로 정해져 있다. 연탄 한 장의 공장도 가격은 167원. 여기에 운임과 배달비 등이 붙어 배달 지역에 따라 한 장에 250원도 받고 300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격의 차이나 생산 공정 또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거의 형태가 바뀌면서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거나 70%가 연탄을 떼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아마 한 20%도 안 될 거예요, 채요.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초겨울쯤에는 하루에 한 7, 80만 장씩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 4만 장 나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공장도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서 밤 10시까지 돌리다시피 했으니까요. 지금이야
아침 6시 반에 나서 7시부터 돌아가면은 뭐 한 10시면 어째 다 끝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때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이던 탄광이 이제는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통계만 보더라도 연탄 공장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탄의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해도 양질의 연탄을 생산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 연탄이 완전 분解가지고 다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대로 2장씩 나오고요. 지금 탄이 잘 나오고 있어요. 무게는 어때요? 먼저 거보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정해진 규격대로 나오는지 직접 챙기는 송재경 씨. 지난해 부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공장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그럼 이 정도만 되면 됐어요. 어느 달동네의 안방을 따뜻하게 할지 송재경 씨는 연탄을 내보내는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탄을 생산할 수 있을지 송 사장도 장담하지 못한다. 송재경 씨의 가슴이 연탄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요즘의 솔직한 심경이다. 정부 시책에서 많이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연탄 공장을 운영하는 거지 보조 안 해주면 실상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한 2005년도까지를 잡고 있으니까 아마 2005년도부터 지나서부터는 2006년도서부터는 연탄 공장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의 뭐 이거 정말 정부 융자 안 해주면은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누가 적자 져가면서 운영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제조업이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연탄 산업의 현실. 그래도 따뜻한 연탄 한 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연탄은 계속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15년째)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김철수 씨.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그의 얼굴엔 연탄가루가 떨어질 날이 없다. 25살 젊은 나이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단골로 찾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 편이다. 김철수 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인과 함께 배달 일을 한다. 옆자리에 앉는 부인은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따라 나서고 있다. 22살, 한참 가꾸고 멋낼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신혼의 꿈을 뒤로 한 채 부인은 곧바로 남편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백 장, 많게는 2,000장씩 배달을 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동행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날 배달할 집을 확인한 뒤 창고에 쌓여있는 연탄을 싣는 것으로 배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장에서 싣고 온 연탄을 창고에 쌓아놓고 배달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요즘은 연탄 창고 없이 공장에서 직접 가져다 배달하는 판매업자도 적지 않다. 김 씨나 부인이나 맨 처음 이 일을 할 때는 양손에 쥔 연탄을 놓쳐 수없이 깨트리기도 했다. 처음 배달 일을 나설 때도 부인은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추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편은 이런 부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꺼내놓으라고?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아, 아이고 이 집에 언니 왜 그래? 너무 많이 주워다 놓잖아. 이 집에 이 신문이나 뭐나 꺼내봐. 여기다 깔고서 연탄 내놓고. 이제 부인이 어려운 건 연탄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이다. 아침에 애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요? 애들 뭐 아침 일찍 좀 깨우고 아니라 좀 그게 저기 하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자기들이 잘 해요. 이제 습관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민낯 시간 되면은 지들이 일나고 다 씻고 하고 하니까 아침에 깨울 때만 조금 그게 힘들어요. 그게. 아까 보니까 좀 아주머니한테 맡기시는 것 같은데 좀 봐달라고. 그쵸, 그거는 애들 엄마한테 주로 저기 하고 하니까 애들은
안 떨어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지들 갈 때 가고 많이 놀아주세요, 애들은.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하고 거의 일요일 날 그런 때 같이 놀아주고 해요. 주말하면 되지 차 되잖아요. 아저씨들은 이제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같이 일하세요. 힘들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좋아요. 하루하루의 반복을 15년간 이어가다 보니 김 씨의 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되어버렸다. 15년 됐어요. 힘은 들지만 재밌어. 많이 들지. 힘이야. 저녁 때마다 그냥 집에 가면 씻고 이제 막 탑스 발라야 되고 등에다가 이제 어깨에다가 약 발라야 되고 또 이제 뭐 피곤하면 약도 많이 먹어요. 분위기 좀 걸어가지고 손 약으로 병원 가야 되고 조금 시간 있으면 한방병원 가서 이제 침 맞아야 되고 침은 기분이 이거 끝나고는 시간만 있으면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 맞는 그 기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드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만족감을 느낄 때도 많다는 김철수 씨. 왜냐면 난로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 좀 난로 같은 거 놔주고 그러면은 보일러 같은 거 고쳐주고 그럴 때 보면 이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배달 일에 대한 보람도 보람이지만 남자인 자신도 고달픈데 부인은 오죽할까 싶어 마음이 좋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일하다가 그냥 찌개 집어 던지다 집에 간다고 하고 그때 화날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지요. 그냥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이거 할 때 2층 같은 거 3층 올릴 때는 죽어 그때는 말 못하죠. 따뜻해요? 방? 네. 접착방 안 뜨시. 그거 안 폈어? 고치. 이쪽 방은? 연탄은 잘 타네? 연탄 잘 타. 이거 봐봐. 확 타고 확 열고서 좀 떼요. 왜? 네? 나 좀 연탄 좀 많이 팔게. 김철수 씨는 노인들이 사는 집에 갈 때 안부를 물어보는 걸 빼놓지 언니 이거 않는다. 고추는 뭐 하시려고 그런 거야? 쪄넣어서 이거 해가지고. 고추? 그거 나 좀 안 줄게? 어? 나 좀 줘야지. 아들 며느리 줄 사람이 많아가지고. 연탄 한 장 팔아 남는 이윤이 100원도 되지 않지만 따뜻함을 나누는 이웃들은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네, 고마워요. 고맙기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 네. 또 연락 주세요. 김철수 씨는 연탄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일러까지 배달해주고 가끔은 그 집에 자질구레한 일까지 거들어주곤 한다. 이런 김 씨의 성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인연을 맺고 있다. 남편의 이런 성품 때문에 연탄 주문은 끊이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배달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파트 배달의 경우 일반 가정집보다 몇 갑절 더 어렵다. 연탄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벅찬 게 아니다. 3.6kg짜리 내장이면 쌀 한 마를 훌쩍 넘는 무게다. 이런 무게를 남편은 한꺼번에 6장씩 들고 배달을 하기도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식당이나 가게에서도 심심찮게 난로 설치 주문이 들어온다. 난로를 설치해주면 업소에서는 김 씨에게 연탄을 주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나 배달하는 자신이나 사정이 어렵긴 매한가지. 그래서 난로 하나를 설치할 때도 행여나 가스가 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연통을 맞춘다. 일을 마치고 난 뒤 그는 피곤한 몸을 담배 한 개피로 달래지만 마음만은 지치려 하지 않는다. 재밌게 살아야 또 재밌게 돌아오는 거고요.
또 말마다 힘들다 하면 항상 힘든 거 뭐든지 쉬운 것도 힘들어요 거기에. 그 나는 매일마다 웃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화낼 거 없어요. 같이 낮에는 일하고 애들 놀이방 보내고서는 같이 연탄 배달하고 저녁 한 6시나 7시 들어가면은 또 빨래 이제 벗은 거 그걸 다 빨아야 돼. 애기들 씻겨야 되고 밥 해야 되고 힘들어요 혼자서 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나도 해줘야 되는데 저녁 되면 밥 먹고 그럼 밥 한 9시에 먹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밥 먹고 나는데 치우니 엄마 빨래하고 나는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지. 아침에 깨우고 나면 언제 일나기가 싫어요 사실. 남편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부인 역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부인은 남편의 삶에 기꺼이 동행하고 있다. 내일 또다시 김철수 씨 부부는 겨울을 녹이는 온기를 배달할 것이다. 대전시 대동의 산동네. 하늘과 가까이 있는 마을의 계절은 이미 늦가을을 벗어나고 있었다. 겨울의 문턱을 넘기 전 연탄을 들여놓는 일은 산동네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월동 준비다. 이들에게 따뜻한 안방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내년이면 칠순을 맞는 유장춘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만 20년째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것도 연탄 떼는 집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탄을 난방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가정은 많다. 이제 지게를 메고 나면 걸음을 옮기기도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유장춘 할아버지. 이 가을에만 벌써 6,000장의 연탄을 혼자 날랐다. 예전같이 빠른 손놀림은 온데간데 없어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연탄을 옮긴다. 오랜 단골들은 한 해도 쉬지 않고 배달해주는 할아버지가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예, 저 여기서 10년 좀 넘게 살았어요. 했는데 할아버지 사무적이 했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 덕에 참 따뜻하게 떼고 그러죠. 따뜻하게 살죠. 뭐 우리 같은 서민이야 참 기름 마음대로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지요. 연탄은 것도 싸니까 마음대로 떼죠. 할아버지 고마우신 분이죠. 따지면은 예, 하여튼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아주머니 말씀대로 내가 안 하면 금년에 또 안 돼. 당장에 어디 사람이 있어? 뭐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뭐 나보다 파짜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 안에서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금년에 이제 대주는데 지금 내년에는 좀 바꿀까 하는데 누가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나 좀 추진 좀 해줘. 내년이면 거긴 다 베낄 거야. 이제 뭐 기름 보이라로 뭐 이제 몇집 뒤지다 놓는 거. 힘든 일을 마다하는 현실 속에서 할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 선뜻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유장춘 할아버지는 당분간 이 길을 쉬엄쉬엄이라도 오르고 또 올라야 할 것이다. 노년의 몸은 갈수록 힘겹지만 그래도 친근한 말 한마디와 스스럼 없이 건네는 막걸리 한 잔은 하루의 시름을 잊게 해준다. 더불어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이들은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도비도 다시 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할 사람이. 내가 그것 때문에 초가을부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많긴 하면 또 기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몇 집 보고서 그 일태만 나지 안 해요. 그래서 내 동사무소 가서 먼저 왔길래 사람 하나 들이세우라고 말이야. 난 이제 기운이 붙여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금년만 어떻게 또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 또 속았네. 그 금년에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또 우수수 하니까 여기저기서 또 대고 주문은 들어오지 말이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연탄 안 받았었어.
아이고 기름 보이랬다는 게 못 쓰겠어. 또 자꾸 돌아가면 돈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연탄을 배달해야 할 집은 아직도 남아있다. 한 번에 고작 10장, 20장을 배달시키는 어려운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할아버지는 이 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대전의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마을. 이곳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소년, 소녀 가장, 노숙자와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은 십시일반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어려울 거라도 생각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나눔의 마을에서는 지난 11월 초부터 월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연탄 10만 장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늘진 사회가 밝아진다는 취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했다. 대전에는 연탄을 난방으로 하는 가정이 2,8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저희 그 회원님들이 한 1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그분 주변 분들도 많은 동참을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연탄 10만 장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8만 장 이상이 그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추워지는 겨울을 생각해서 일단 1차로 5만 장을 저희들이 그 기초 생활보호 수급자가 485세대로 파악이 돼 있는데 그분네들이 연탄을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탄값이 없어서 걱정하는 관계로 저희 본 법인에서 그분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그마나마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연탄 100장, 200장 들여놓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작은 온정의 손길은 추위를 녹이는 따스함이다. 나눔의 마을 회원들은 연탄 한 장이 추위에 떠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작은 운동이 계기가 돼서 우리 그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은 연탄의 은근한 불길을 꺼뜨렸지만 검지만 따뜻한 기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은 아직도 많다. 연탄은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자원을 넘어서는 향수이자 사랑의 불길이다. 또한 다시 돌아가야 할 자원으로 여전히 유용함을 간직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연탄은 굳어버린 검은 화석이 아니라 불씨를 품은 생명으로 남